안녕하세요. 송파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용수라고 합니다. 저 앞에만 보고 있다가 지금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확 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저는 중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어떻게 서게 됐는데, 스마트 교육이라기보다도 저는 아직까지 감히 어디에서 말을 못하는데,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추구하기만 하면 저는 21세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 수업 사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여기 앞에서 옆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귤은 간식이 아닙니다. 오늘. 자, 이 귤을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걸 하면은 애들이 막 박수를 쳐요. 축구도 잘하고 키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도 잘하고 다 잘하신다. 근데 저번까지 하니까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체육이라는 게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기능을 향상시킬까 라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거 앞에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매트릭스 영화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나온 학습 정보 두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현실에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니까 저글링, 제가 여기 있어서 저글링 전문가의 어떤 그 뇌파를 분석해서 다른 지원자에게 뇌파를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fMR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했더니만 그 지원자의 결과가 굉장히 엄청난 향상을 가져왔다.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 이거를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말고사 전에 바로 했던 활동이 저글링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저는 이게 초등학교 저희 아들에게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쪽에서 던져서 이쪽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1학년이라서. 근데 이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신체의 기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될까? 그럼 체육은 어떻게 될까? 라는 조금 걱정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광고입니다. 뭔가를 꺼내서 칼로리 소비량을 확인합니다. 체중을 관리를 해주고요. 영상 분석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골프 자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운동법이나 이런 어떻게 옆에서 PT,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을 이런 스마트폰이 해줍니다. 단순하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흥미와 재미있는 요소를 줘주고, 또 친구들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그런 보시죠, 한번. 궤적이 나오네요. 자전거의 속도, 위치 분석하는 거, 내가 얼마큼 갔는지, 이런 것들은 미래가 아니죠. 이미 현재 생활에 선생님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스마트 수업 사례 콘서트 온 거를 보니까 일반한 방안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툴에 대한 어떤 것들 굉장히 능숙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 쪽에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이 건강, 레저 스포츠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신다면 그게 실제로 수업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저희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근데 이걸 빨리 지금 사고 싶습니다. 이미 여가 스포츠 시장, 건강의 이 스마트 기기가 차지한 엄청난 시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켓이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 회전량과 강도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서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몇 번째인지 이 테니스 경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 라켓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이제 공개되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그런 통계라는 부분이 바로바로 오는 이런 스마트 운동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1년, 2년 안에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격이 굉장히 다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농구공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 농구공 무게, 크기, 질감, 모든 면이 다 똑같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 공을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이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패스 성공률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가 체육 수업 시간에 운동을 할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것보다도 저는 스마트 기기의 장점은 일단은 재미있다, 아이들이 흥미있게 접할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런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그 사무 인터넷이라고 하죠. 체육관의 이런 시설 관리 쪽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굉장히 그런 환경이 곧 조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꾸미기 체조라는 수업인데요. 꾸미기 체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작을 표현해서 그것을 이제 음악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저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안무도 넣어서 하나의 그 발표할 수 있는 공연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게 6학년 과정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학년이라도 여러 가지 말만 다를 뿐이지 표현 활동을 하잖아요. 그 표현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만들까? 그리고 표현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계획서를 냅니다. 주제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라고 하지만 모둠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그림 잘 그리니까 네가 해. 너가 해줘. 더 잘하잖아, 네가 해. 선생님, 어느 조가 제일 잘해요? 맨날 물어봅니다. 니네가 잘해, 니네가 잘해. 그 다음에 시험 언제 봐요? 언제 하다 보니까 벌써 평가해요? 이런 굉장히 그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라는 데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게 그냥 체육관이고요. 저는 12대 패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와 아이패드 하나, 그거만 갖고 데이터도 없어서 제 걸로 했습니다. 애들 일로 와. 꾸미기 체조 동작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체육관의 빔 프로젝트에서 연결해서 미러링이라고 하죠. 계속 듣기만 보고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기 체조를 하는 동작에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쪽은 한쪽으로 쏠려있기도 하고 튀기를 떼고 장난치고 팔을 안 뻗었더니 이렇게 보기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기존에는 수업 시간에 캠코더로 찍어서 나중에 보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준비할게. 하지만 교사는 하루에 수업을 중학교 같은 경우는 4개, 5개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한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못하는데, 근데 스마트 기기를 이용했을 때는 바로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바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미러링하여서 체육관 스크린에서 사진을 보면서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 모듈별로 촬영한 사진은 그 시간, 수업 마칠 때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사진 찍은 거며 영상을 찍은 거며 그 수업 시간에 정리할 때 바로바로 그냥 수업용 카페 또는 선생님께서 혹시 운영하는 블로그, 거기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간에 바로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무실까지 뭔가를 가져와서 뭐 연결해가지고 옮기고 자르고 편집하고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그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필수 동작이 다 창작된 모든 활동에서는 그 조장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쓴 스마트 기기는 각 모둠에 스마트폰 한 대만 담당하는 친구 역할을 주고 그 친구가 언제든지 저번 시간에 했던 작품들을 아이들은 해놓고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진을 바로바로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진도가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좀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있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장들은 이 스마트폰 보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진이 이미 모아져 있으니까 그거를 칼라로 출력해가지고 크게 뽑아서 모두끼리 같이 그걸 보면서 반복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아이들이 바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걸 발표를 하는 식으로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기존에는 표현활동의 평가를 교사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료평가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형태가 모든 장이나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종이 줘가지고 뭐 543의 점수를 주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할 때 평가할 때도 그 핑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시간 반응 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점수를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아이들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거기 오지선다가 있어서 1, 2, 3, 4, 5 제일 잘하는 건 5점 그 다음 4점, 3점, 2점, 1점 이라고 해가지고 4개 조각 발표를 하니까 1개 조각 발표를 할 때 2, 3, 4조는 스마트폰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모자라지 않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1조의 아이들이 쓰던 스마트폰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누르는 거죠. 그 예능 프로에 점수 누르면 바로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발표한 거에 대한 자신들의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점수를 발표가 끝나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줍시다. 바로. 그러면은 체육관 빔프로젝트 화면에 그 어플 핑퐁 어플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물론 하다가 보면 그때 안 되는 스마트폰 그것도 있더라고요. 어플이 안 들어가진다거나. 그래서 숫자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율로 해서 아이들 수준이 아이들이 보는 눈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로 해서 바로바로 평가를 하고 그거를 반영을 했죠. 그리고 최종 평가 때만 핑퐁 어플을 이용해서 반영한 게 아니라 그 리허설 단계에서부터 몇 차씩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반영해서 친구들의 눈도 같이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들은 좀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표현 활동은 생각과 느낌을 실제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배구 댄스도 있고, 치어리딩도 있고, 그거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전체적인 표현 활동의 루틴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했던 것들은 전부 다 촬영을 해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판도라TV라는 곳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줘가지고 그렇게 올려서 언제든지 지금 송파중학교 아마 검색해보시면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했던 그 조별 발표 얘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지하게 하셨다고 할 때 학부모님들도 보세요. 그리고 그 교과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체육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질서 있거나 진짜 열정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또 같이 공유해서 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시민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식, 3차식 정도에는 모든 별로 기본 동작을 익히는 걸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재 보면은 과제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줬어요. 자, 해결해보자.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정될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패드가 있다면 패드에서 바로 하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종이로 제일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됐습니다.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음악 선정하고 안무를 짜려면 기존에는 사진만 찍어서 피드백을 줬었는데 이제는 영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매 시간이 결국 리허설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 했던 그 장난스러운 모습, 진지하지 않았던 모습, 위치나 배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매 시간 확인이 되니까 제가 이런 기기를 조금 활용했을 때 안 했을 때와의 어떤 그 진도도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안무 중간중간에 이 꾸미기 치료 동작을 할 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업용 카페에 올려서 아이들이 동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우리 반에 했던 이 모습을 친한 친구가 다루냐면 그 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서로 공유를 하겠어요.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창조도 5강의 근본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해서 또 업그레이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 작품이지만 기존에 했던 작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평가지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유튜브나 팬도라 TV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학생들이 계속 졸업생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체육관에서 이제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환경입니다. 단점은 이게 멀리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가까이에서 좀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유선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핑퐁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점수 단위하는 걸로 평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꼭 이 핑퐁을 체육교사니까 체육대 이렇게 가장에 있는 평가라든가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뭔가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짜잔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 점수 보는 식으로 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러링만 수월하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미기 차죠. 이제 과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제시했었고요. 체육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플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했더니만 아이들이 재밌어했어요. 재밌어 자기 모습을 바로 본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었고요. 그래서 교사도 굉장히 편했어요. 전에 영상을 이용할 때 캠코더로 찍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나 여가 스포츠를 한번 즐겨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수업 시간에 한번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보시면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